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최근 발생한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아동학대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가정, 또 학교 불문하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인천경찰청 아동청소년계 최원호 계장 연결 좀 해서 아동학대 예방과 지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원호 계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최원호입니다. 예. 최근에 그 뉴스나 신문을 통해 알려진 그 여러 아동학대 사건들로 인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되게 높아졌는데요. 이 아동학대 정확한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우선은 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또는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도구나 완력을 행사하여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또 비교, 차별, 편애, 왕따, 가정폭력도 상황을 목격하게 하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가 있고요. 네. 또 성적 노출이나 성적 추행, 또 유사성행위라든지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잖아요. 그것도 성적 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거, 또는 그런 걸 포함해서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의료적, 교육적으로 소홀히 하는 것도 방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흔히 이제 정서적 학대를 교육적 훈육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거나 또 옛날처럼 이제 벌거벗겨서 내쫓는 거 또는 무서운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게 하는 행위 등은 이미 법원에서 정서적 학대로 판결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참고로 지금 아동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동이라는 분은 이제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아동 학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아동 학대 발생 추이하고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미 청취자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년 아동학대 관련된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보면은 2015년도만 해도 한 2만 건이던 신고가 이제 작년에는 4만 건이 됐거든요. 한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특히 작년에 이제 발생한 양부모 학대 사건, 일명 정인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후로 이제 인천경찰청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한 70%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는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신고 의무자가 확대돼서 아동학대 의심 시에 신고토록 하는 규정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시민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고를 해주고 계셔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신고의 증거와 더불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하고 인식이 높아지면서요. 예전에는 다소 집안에서의 훈육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아동학대다라고 판정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아동학대로 처벌받거나 아동보호를 위해 법원에 송치하는 건수도 8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동학대가 이게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이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맞서 여러 기관과 이제 협업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예,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요. 우선은 아동학대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좀 다른 건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동학대 예방하고 재발 방지가 중요한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아동학대 예방, 상담 지원, 사건 처리, 사후 관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이제 경찰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아동 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서 업무 분담 및 협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우리 경찰에서는 이제 사건 초기에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대 예방 경찰관이 있습니다. 네. 아동학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들을 이제 심리학이나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 그리고 학교에서도 참여하는 회의를 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내부적으로는 경찰청 내에서 13세 미만의 아동 사건은 좀 전문적으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 수사팀을 신설했고요. 각 경찰서에도 이제 아동학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하는 범죄에 좀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 여성 청소년 강력팀을 좀 운영해서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여성 청소년만 이렇게 관여하는 팀입니까, 거기가? 여성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하는 수사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아까 학대 예방 경찰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서 처리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그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 계속 피해 아동 모니터링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관련 기관끼리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대 피해로 수사가 진행됐던 경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반기마다 1년에 2번씩 관련 기관과 합동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2차 피해 방지하고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서 우리 관련 관계 기관들이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각종 지원 등을 보다 섬세하게 챙겨보고 있다. 이런 노력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월부터는 각 자치구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됐습니다. 공무원들. 예. 이분들은 이제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에 현장에서 이제 경찰하고 같이 출동하고 현장 상황을 공유하면서 현장 교통 분리 조치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지에 대한 통합사례 회의하고 사후 지원까지 역할을 분담해서 지금 같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시스템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체계적인 아동학대 사례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같은 것도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럼요. 아동학대는 이제 무엇보다도 예방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시민들의 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신고 활성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 이제 민법상의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이 폐지됐습니다. 예,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체벌 없는 양육법을 안내하는 부모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SNS 카드 뉴스 등 제작해서 이제 맘카페라든지 광고도 전광판 등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고요. 또 각 가정에는 이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알리고 있고,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종사자나 또 아동과 접촉이 많은 사회단체, 특히 이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분들 상대로 해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절차 교육 등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위기 아동 발견에도 좀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11월 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아, 11월 19일이요? 예. 아마 처음 듣는 청취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날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니까요. 또 많은 기관에서 그에 관련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찰에서 이렇게 사건 발생 이전의 예방을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찰의 도움 외에 아동학대에 대한 뭐 도움이라든지 지원을 받을 곳이 또 추가로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이제 피해 아동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사례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당연히 경찰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관이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있고요. 아동 관련된 각종 사회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에 맞게 연결되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실 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는 만큼 이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도 더 이렇게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 만약에 주변에서 아동 학대를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아동학대 의심 있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112를 신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2. 예, 112를 예, 신고해 예. 주시면 되는데 혹시 이렇게 제일 걱정하시는 분 중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은 내 신분이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어허. 예, 그렇죠. 아동의 부모로부터 불이익을, 협박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법에 의해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신고자의 정보는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경미하기 때문에 이거 신고할까 이런 신고를 좀 주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네. 예,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 확인하고 비록 아동 학대가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저 말고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동 학대 현장은 아니지만 또 제도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 129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주시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은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예, 긴급 전화라든지 각종 전화를 좀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상담해 주시면 상황에 맞는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고요, 계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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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되게 잘해 주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인천경찰청 아동청소년계 최연호 계장과 함께했습니다.